방은 고요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섰죠. 한소연 선생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 선생님이 문제 일으킨 사람이래. 재단 이사장 아들한테 덤볐다면서? 교장 선생님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한소연 선생님은 교권을 남용하고 재단 관계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 달간 정직 처분합니다. 박수는 없었어요. 침묵만이 흘렀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그냥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이렇게 문제를 만드나요? 아이는 혼자였어요. 누군가는 도와야 했어요. 그건 선생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강당 문을 나섰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지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밝혀질 거라는 걸요. 드라마 시작하기 전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연입니다. 올해로 45,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지는 20해가 넘었죠. 부산 구도심에 있는 이 학교는 제가 첫 발령받았던 곳이기도 해요. 그때는 아이들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는데 이제는 학급 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건물도 낡았고 페인트도 군데군데 벗겨졌어요. 그래도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익숙하고 또 여기서라면 조용히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요. 남편과 헤어진 건 3년 전이었어요. 사업이 무너지고 빚이 쌓이고 결국 우리 둘 사이도 무너졌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 뒤로는 혼자 살고 있어요. 아이는 없었고 친정 식구들도 멀리 있고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학교가 제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겨울 아침은 늘 쌀쌀했어요.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가웠고 아이들은 두툼한 패딩을 입고 등교했죠. 저는 교탁 앞에 서서 출석을 부르고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누가 아픈 건 아닌지, 어제보다 표정이 어두운 건 아닌지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조회를 마치고 국어 교과서를 펼쳤죠. 아이들은 제법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어요. 지우였습니다. 10살 마른 체구에 늘 조용한 아이죠.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도 드물었습니다. 지우는 공책을 찢어서 무언가를 접고 있었어요. 종이 비행기였죠.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날개를 접고 끝을 다듬고 조심스럽게 완성했어요. 그리곤 잠깐 망설이더니 창문 쪽으로 날렸습니다. 비행기는 가볍게 날아올랐어요. 그런데 바람을 잘못한 건지 교실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죠. 지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후야, 선생님이 주워올게.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복도로 나가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화단 근처에 종이 비행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흙이 조금 묻었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어요. 저는 비행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펼쳐봤죠. 보통은 그러지 않는데 그날은 왠지 궁금했어요. 아이가 뭘 적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종이 안쪽에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를 꼭 찾고 싶어요. 이름은 정은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정은이. 그 이름이 제 눈앞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5년 전이었어요. 대학 시절 저는 정은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였죠.
밝고 상냥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가까웠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은희가 사라졌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요. 전화는 끊겼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죠. 저는 걱정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결국 저는 포기했어요.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은희는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이 비행기에 그 이름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죠. 지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아이는 놀란 듯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비행기를 손에 든 채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따라왔죠. 이거 내가 쓴 거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어요. 네, 저 엄마를 찾고 싶어요. 정은이가 내 엄마 이름이야. 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은희일까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 떠나셨대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할머니랑 살고 있구나. 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지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선생님이 도와줄게. 엄마 이름 알면 찾을 수도 있어. 정말요? 응. 약속할게. 아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렸죠.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대학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 은희가 웃고 있었어요. 환하고 맑은 얼굴이었죠. 너였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우의 엄마가 정말 내가 알던 그 은희라면? 그럼 왜 연락이 없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거리는 어두웠죠.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평범했던 제 하루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거죠. 내일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행정실로 갔습니다. 지우의 학적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담당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우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아이가 요즘 좀 걱정돼서요. 선생님은 파일을 꺼내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용을 읽었어요. 보호자란에는 조순자라는 이름이 있었고 관계는 조모였습니다. 부모 연락처는 불가로 표기되어 있었죠. 주소는 부산 외곽의 한 아파트였어요. 특이사항란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조모와 거주.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낡은 아파트 단지였죠.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계단, 어두운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3층에 사셨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죠. 허리가 굽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 담임 한소연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좁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낡은 소파가 있었고 부엌은 작았죠. 벽에는 달력 하나만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앉히고 물 한 잔을 내왔습니다. 지우가 무슨 말썽 부렸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후 엄마 이름이 정은이 맞나요?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그 이름은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후 아빠가 제 아들이었어요. 착한 애였죠. 그런데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 망가졌어요.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더니 결국 애만 두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연락도 없이. 아들은 그 뒤로 매일 술만 마셨어요. 그러다 교통사고로 죽었죠.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지우는 시설에 맡겼어요. 제가 키울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다시 데려왔어요. 힘드셨겠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연금으로 겨우 먹고 사는데 애까지 키우려니.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대신 조용히 인사하고 나왔죠. 그런데 복도를 나오는데 지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이는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 지후야. 할머니 뵈러 왔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그때 아이의 손목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낡은 팔찌였죠. 가죽끈에 작은 은색 장식이 달린 남자용 팔찌였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팔찌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주 잘 알았죠. 25년 전 저는 정도훈이라는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대학 선배였어요. 법학과에 다녔고 꿈이 많은 사람이었죠. 우리는 1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일에 저는 그 팔찌를 선물했어요. 제 용돈을 모아서 산 거였죠. 이거 꼭 차고 다녀요. 그럴게. 고마워, 소연아. 그는 웃었어요. 그리고 정말 매일 찼습니다. 손목에서 떼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가 먼저 끝내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안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죠. 저는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그를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팔찌가 지우의 손목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열었어요. 대학 시절 물건들이 담겨 있었죠. 사진, 편지, 작은 기념품들. 그 중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도훈이 웃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그 팔찌가 보였죠. 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정은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은희와 도훈. 두 사람이 제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혹시 이 둘이 만났던 걸까요? 그리고 지우가 태어난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혼란보다는 공포에 가까웠죠. 왜냐하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제가 믿었던 친구가 저를 배신한 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지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쉬는 시간 교무실 한쪽 자리에 앉혔죠. 지우야, 그 팔찌 어디서 났어? 아이는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아빠 거예요. 아빠가 줬어? 아니요. 할머니가 주셨어요. 아빠 유품이래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빠 이름 알아? 정도훈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도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은희와 도훈. 그리고 지후.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엮인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교실 들어가. 아이가 나가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들었지만 저는 춥기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정도훈이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은이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흔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불빛만 몇 개 깜빡였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아마도 제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먼저 정은이를 찾기로 했습니다. 주말, 저는 부산시청 민원실로 갔어요. 주민등록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넘겼죠.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은이, 1976년생. 사망일자는 2020년 3월 12일.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사망. 은희가 죽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 수가 없었죠. 그녀는 제 삶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망 원인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다만 마지막 주소지가 표기되어 있었죠. 부산 서구의 한 빌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그곳을 찾아갔어요. 낡은 건물이었죠. 2층짜리 빌라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은희가 살았던 곳은 2층 끝방이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우편함에는 광고지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옆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중년 여성이 나왔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옆집에 살던 분 아세요? 정은이라고. 여성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분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병이었어요. 암이었대요. 혼자 사시다가 그렇게. 가족은 없었나요? 글쎄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늘 혼자였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빌라 계단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은희가 여기서 혼자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정도훈이라는 이름으로요.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하자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정도훈 부사장 취임. 해양물류 전문가 정도훈 부산경제계 주목. 사진도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죠. 정도훈. 제가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됐습니다. 정도훈의 아버지가 정명수라는 사실을요. 정명수. 그 이름은 제게도 익숙했습니다. 우리 학교 재단 이사장이었거든요.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지후, 은희, 도훈, 그리고 재단 이사장까지. 월요일 아침 저는 교장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교장실은 조용했어요. 책장에는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죠. 교장 선생님은 60대 중반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한 선생님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안경을 벗고 천천히 말했어요. 지우라는 학생 알죠? 네, 제 반 아이예요. 그 아이에 대해 선생님이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가 말한 걸까요? 할머니일까요? 아니면 행정실 선생님일까요? 제가 아이가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도훈 부사장. 그리고 정명수 이사장의 아들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책상에 기댔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연락하셨어요. 그 아이 일에 학교가 개입하지 말라고요. 왜죠? 아이는 지금 할머니 손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그쪽 가정사예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저는 교사입니다. 아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 선생님, 재단이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학교는 재단 지원 없이는 운영이 안 돼요. 선생님 월급도 아이들 교육도 전부 재단 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알아서 하겠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한 선생님, 저는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제 발소리만 울렸죠. 그날 오후 저는 지우를 교실에 남겼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하교한 뒤였어요. 지우는 책상에 앉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우야, 선생님이 물어볼 게 있어. 네. 너희 아빠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할머니도 말 안 해주세요.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아.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근데 아빠는 저를 안 찾아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죠. 아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선생님이 도와줄게. 꼭.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도훈을 만나기로요. 저는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찾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도훈 부사장님 계신가요? 누구시죠? 한소연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죠. 도훈 씨. 어떻게 왜 전화했어?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지우 때문에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내일 오후 3시. 해운대 백사장 근처 카페로 와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안했지만 동시에 각오가 섰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카페는 한적했어요.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도훈이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이야, 소연아.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우 알죠?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아. 왜 아이를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할머니가 키우고 있잖아. 그게 방치가 아니면 뭐예요? 아이는 지금 엄마를 찾고 있어요. 아빠도 보고 싶어 해요. 도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어. 왜요? 복잡해. 설명하기 어려워. 설명해 보세요. 저는 들을 준비가 됐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은희는 내가 사랑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결혼할 수 없었어. 집안이 반대했거든. 그래서 결국 헤어졌어. 그런데 은희가 임신한 걸 뒤늦게 알았어. 지우를 낳고 혼자 키웠지. 나는 도와주지 못했어. 왜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뒤였으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아이는 여전히 당신 아들인데. 내 아버지가 알면 안 돼. 재단도 회사도 다 무너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보다?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비겁하네요.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소연아, 이 일에 관여하지 마.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바다는 어두웠고 파도 소리만 들렸죠. 그날 밤 저는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선생님, 내일 아침에 재단 이사장님께서 오신대요.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일주일 뒤 학교에 후원 행사가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님이 직접 오신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명수 이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 정도훈도 함께 온다고 했죠. 학교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강당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인사 연습을 시켰어요. 저는 그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훈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피할 수도 없었죠. 저는 교사였고 행사에 참여해야 했으니까요. 오전 10시 검은색 세단 2대가 학교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나가서 맞이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정명수 이사장이었죠.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 위험 있는 인상이었어요. 그 뒤로 정도훈이 내렸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강당에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고 교장 선생님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사장님은 단상에 올라 짧게 말씀하셨죠.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이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계속 도훈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하게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행사가 끝나고 이사장님 일행은 교장실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그때 도훈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죠. 저는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는 그를 불렀어요. 도훈 씨. 그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서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왜요? 지후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지금요? 여기서요? 네. 아이는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 씨, 이미 말했잖아요. 그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관여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교사로서. 교사로서?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교사라면 아이들 가르치기나 하세요.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고. 남의 가정사가 아니잖아요. 당신 아들이에요. 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애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친자 확인도 안 했어요. 그냥 은희가 내 아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팔찌도 있잖아요. 제가 선물한. 그건 우연이에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비겁하네요.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만 바라봤죠. 그날 오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소연 선생님이 재단 이사장 아들한테 덤빈대.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나 봐.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교무실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선생님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다음 날 교장 선생님께 다시 불려갔습니다. 교장실에는 교감 선생님도 계셨어요. 두 분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한 선생님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재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선생님께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요. 정직이요? 네. 한 달간 출근 정지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재단 관계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하네요. 부적절한 언행이요? 저는 그냥 아이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교감 선생님이 끼어들었어요. 한 선생님,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이건 부당해요. 부당하든 말든 재단 결정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직 받겠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손을 짚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후가 제게 왔어요. 선생님, 저 내일부터 학교 안 나온대요. 뭐?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다시 시설로 가야 한대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선생님, 선생님이 막을게. 꼭. 하지만 저는 막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지우는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전화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주소로 찾아갔지만 집은 비어 있었죠. 일주일 뒤 저는 정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달간 학교에 나올 수 없었어요. 저는 짐을 싸서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죠. 학교 정문을 나서는데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20해 동안 교사로 살았지만 아이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훈에게도 재단에게도 결국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 조용한 공간. 저는 무릎을 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왜 나는 늘 이렇게 밀려나는 걸까? 은희에게도 도훈에게도 그리고 이제는 지후에게도. 저는 누군가의 삶에서 늘 비켜나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거리에 불빛만 몇 개 깜빡였죠.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지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어디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 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부산 아동복지시설 목록을 검색했죠. 하나하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라는 아이가 혹시 그쪽에 있나요? 없는데요. 그럼 다른 시설 아시나요? 글쎄요. 전화는 계속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를 걸었죠. 10군데, 20군데, 30군데. 그리고 마침내 한 곳에서 답을 들었습니다. 지후요? 네, 여기 있어요. 저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한 시설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지우를 찾아내고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싸울 준비가 됐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래된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대학 시절 물건들이 담겨 있었죠. 사진, 편지, 공연 티켓, 작은 메모지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그러다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도훈이 쓴 편지였죠. 소연아, 미안해. 나는 내 곁에 있을 수 없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셔. 너를 사랑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 행복해. 꼭. 저는 편지를 읽으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25년 전 저는 20이었어요. 도훈은 23이었죠. 우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법학과 선배였고 저는 교육학과 학생이었어요. 처음 본 날 그는 도서관 계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죄송한데요, 이 책 다 보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맑았죠. 아직이요. 왜요? 저도 필요해서요. 그럼 같이 볼까요? 우리는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밥을 먹고 산책을 했어요. 도훈은 꿈이 많은 사람이었죠.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나는 변호사하고 너는 선생님 하는 거야.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죠. 좋아요. 하지만 1년 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피넨시즈. 도훈의 아버지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 정명수. 당시에도 이미 사업가로 이름이 알려진 분이었죠. 교사 따위랑 결혼하겠다고. 안 돼. 도훈은 아버지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졌어요. 아버지는 그를 미국으로 보냈죠. 유학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저와 떼어놓기 위함이었어요. 소연아, 미안해. 나는 널 지킬 수 없어. 마지막 날 그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를 안아줬을 뿐이죠. 그 뒤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졸업하고 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뒤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죠. 사업가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저에게 화를 냈어요. 때로는 손찌검도 했죠.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 교사 주제에.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무너지고 빚이 쌓이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도훈과 함께였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정도훈을 검색했죠.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정도훈 부사장, 해외 유학 후 부산항만공사 입사. 정명수 이사장 아들, 경영 수업 중. 저는 계속 읽었어요. 그러다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기사였죠. 정도훈 씨 결혼식 올려 신부는 서울 출신 김미연 씨. 사진도 있었어요. 도훈이 정장을 입고 서 있었고 옆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있었죠.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요. 저는 더 검색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찾았습니다. 5년 전 기사였죠. 정도훈 부사장 부인 김미연 씨, 투병 끝에 별세.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도훈의 아내가 죽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기사를 읽어 내려갔죠. 고인은 3년간 투병 생활 끝에 지난달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남편 정도훈 씨가 있다. 아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지우는 왜 유족 명단에 없는 걸까요? 저는 다음 날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안 돼요. 제가 교사인데 학생 확인차 필요해서요.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발길을 돌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대신 아동복지시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우가 있는 곳이었어요. 시설장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지우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 제가 담임이었거든요. 시설장님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5살 때 처음 왔어요. 엄마가 직접 데려왔죠. 엄마가요? 네. 정은이라는 분이었어요. 병이 심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없다고요? 네. 혼자 낳아서 키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은희는 도훈과 사랑했지만 결혼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았지만 도훈은 인정하지 않았죠. 결국 은희는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병이 들어 시설에 맡긴 거예요. 저는 시설을 나와 바람을 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은희가, 도훈이, 그리고 지우가 모두 불쌍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도우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항만 관련 보고서, 계약서, 회의 자료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읽지 못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소영과의 만남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녀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말. 당신 정말 비겁하네요. 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죠. 그는 망설이다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희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 편지,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 도훈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은희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도훈아, 미안해. 나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지우를 잘 부탁해. 사랑해.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노트는 은희가 죽기 전에 남긴 거였어요. 그는 한 번도 끝까지 읽지 못했죠.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계속 넘겼어요.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은희의 글이 아닌 어린아이의 글씨가 있었어요. 삐뚤삐뚤하지만 또박또박 쓴 글이었죠. 엄마, 나 종이 비행기 날렸어요. 하늘에 있으면 볼 수 있을까요? 보고 싶어요. 도훈은 숨을 멈췄습니다. 지우의 글이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종이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옆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하트 모양 스티커였죠. 반짝이는 빨간색이었습니다. 도훈은 그 스티커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였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도훈아,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 할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일인데요? 와서 들어. 중요한 일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노트를 봤어요. 하트 스티커가 여전히 거기 있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냈죠. 대학 시절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은 박스를 뒤적였어요. 사진, 책, 펜,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 소연이 생일에 준 카드였죠. 카드를 열자 글씨가 보였습니다. 도훈 씨 생일 축하해요. 이 스티커처럼 우리도 반짝이는 사람이 돼요. 카드 모서리에 하트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빨간색, 반짝이는 스티커였죠. 도훈은 카드와 노트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스티커는 똑같았어요.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지우의 노트에 소연의 스티커가 있는 걸까요? 소연이 지우에게 준 건가요? 도훈은 다시 노트를 읽었어요. 그러다 앞쪽 페이지에서 또 다른 글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스티커 주셨어요. 예쁘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엄마처럼 따뜻해요. 도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소연이었어요. 소연이 지우를 돌봐줬던 거죠. 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은 깊었고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죠. 소연이가 지우를 지켜준 거였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훈은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죠. 그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지우를 외면했고 소연을 밀쳐냈고 아버지의 말만 따랐죠. 비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도훈은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대저택이었어요. 정원이 넓고 집은 웅장했죠. 도훈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왔구나. 네, 아버지. 정명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앉아라. 도훈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 지우 말이다. 도훈의 몸이 굳었습니다. 네. 시설에 다시 보냈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쓰지 마라. 내 인생에 방해가 될 뿐이야.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들, 회사도, 명예도 다 내가 만들어준 거야. 그걸 잃고 싶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잊어라. 하지만 아버지, 지우는 제 아들이에요. 아들? 호적에도 없는 아이가 무슨 아들이냐? 그래도는 없다. 내 말대로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집을 나오며 도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차에 올라타 그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훈은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도훈 부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희망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이경미라고 합니다. 도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지우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요? 네. 중요한 이야기예요. 도훈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시설은 부산 외곽에 있었어요. 도훈은 차를 몰아 그곳으로 갔습니다. 밤길은 어두웠고 가로등만 몇 개 깜빡였죠. 시설에 도착하자 시설장님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미입니다. 정도훈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사무실은 작았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죠. 시설장님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도훈은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지우의 기록이었습니다. 입소 날짜, 건강 상태, 그리고 보호자란. 보호자 이름에는 정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비고란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죠. 아이 아버지는 정도훈. 하지만 인정하지 않음. 엄마 홀로 양육. 도훈은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은희 씨가 직접 쓴 거예요. 아이를 맡기면서 꼭 남겨달라고 하셨어요. 왜요? 언젠가 아이가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기 아빠가 누군지요. 도훈은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희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남겼어요. 시설장님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도훈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죠. 도훈아, 미안해.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지우만큼은 내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 아이는 우리의 사랑이니까. 부탁해. 도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꼭 쥐었어요. 은희. 시설장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지우는 아직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훈은 시설을 나와 차에 앉았어요. 그리고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침 7시였죠. 저는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도훈이 서 있었어요.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청바지에 코트를 입고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었어요. 도훈 씨?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지우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25년 전 저를 떠났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앞에 무릎 꿇고 있었죠. 일어나세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도훈 씨 일어나요. 이웃들 다 봐요. 저는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거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 건넸죠. 도훈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제 시설에 갔어요. 시설에요? 네. 시설장님이 연락하셨어요. 은희가 남긴 편지를 봤어요. 도훈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저는 받아서 읽었어요. 은희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도훈아, 지우만큼은 내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 아이는 우리의 사랑이니까. 저는 편지를 도훈에게 돌려줬습니다. 은희는 끝까지 당신을 믿었네요. 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회사도 돈도 명예도 다 잃을까 봐요. 그래서 지우를 외면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무서워요. 도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결기가 있었죠. 아니요. 이제는 아니에요. 뭐가 달라진 건데요? 소연 씨 때문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요? 네. 소연 씨는 아무 이득도 없는데 지우를 지켰잖아요. 오히려 손해만 봤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훈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게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도훈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우를 데려올 거예요. 재단 이사장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아버지와 싸울 거예요. 이번엔 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지우를 위해서요. 도훈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그날 오후 도훈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는 함께 가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서 기다렸죠. 도훈은 저녁 무렵에 전화했습니다. 소연 씨, 다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크게 싸웠어요. 회사 그만두겠다고 했죠. 그래서요? 아버지가 화내셨어요. 하지만 제 뜻을 꺾지는 못했어요. 그럼 지우는요? 내일 데려올 거예요. 법적으로 인지 절차도 밟을 거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됐네요. 소연 씨 고마워요. 정말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정직 처분이 해제됐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하셨죠. 한 선생님 복직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왜요? 재단 이사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정명수 이사장님이요. 네. 이유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아마 도훈이 설득한 모양이었죠. 교무실로 돌아온 첫날 선생님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은 깨끗했고 서류는 정리되어 있었죠. 그날 오후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한 선생님, 지우라는 학생 기억하시죠? 네, 물론이요. 그 아이가 다시 우리 학교로 전학 온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보호자가 바뀌었어요. 누구로요? 정도훈 씨로요. 친자 확인도 끝났고 법적으로 인지도 완료됐대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요. 교장 선생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우가 한 선생님 반으로 배정됐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주 월요일 지우가 학교로 왔습니다. 아침 일찍 정도훈과 함께 왔어요.
교무실 앞에서 저는 두 사람을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도훈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앞으로 내보냈어요. 지우야, 선생님께 인사드려.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 왔어, 지우야. 아이는 제 품에서 작게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도훈은 저를 바라봤어요. 소연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지우를 위탁 양육으로 맡아주실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위탁 양육이요? 네. 제가 지금 회사를 정리하는 중이라 당분간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돌보면 된다고요? 네. 물론 양육비는 제가 다 드릴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우를 내려다봤죠.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돌볼게요. 정말요? 네. 지우를 위해서라면요. 도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저는 집안을 둘러봤죠. 좁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지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선생님. 집에서는 선생님 말고 이모라고 불러도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었죠. 아이는 맛있게 먹었어요. 이모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이모, 이거 봐주실래요? 뭔데? 종이 비행기 접는 법이에요. 저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비행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이모한테 가르쳐 줄게요. 그래, 고마워. 우리는 함께 종이 비행기를 접었습니다. 지우는 능숙했고 저는 서툴렀죠. 하지만 즐거웠어요. 비행기를 다 접고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별이 보였어요. 지우야, 날려볼까? 네. 아이는 비행기를 들고 힘껏 날렸습니다. 비행기는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천천히 떨어졌죠. 이모, 엄마가 볼 수 있을까요? 응. 분명 보고 있을 거야. 지우는 웃었어요. 맑고 순수한 미소였죠. 그날 밤 저는 지우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어요. 지우 잘 있어요? 네. 잘 자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도훈 씨는 어때요? 저요? 괜찮아요. 회사 정리하느라 바쁘지만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소연 씨.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은 깊었지만 봄은 곧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우가 있었고 도훈도 있었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삶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학교 운동장에는 벚꽃이 만개했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이들은 그 사이로 뛰어다녔어요. 저는 교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46살이었어요.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 더 늘었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가벼웠죠. 교실 뒤편 게시판에는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의 그림이었죠.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하늘에는 종이 비행기가 날고 있었죠. 그림 아래에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우는 이제 11살이었습니다. 키도 자랐고 얼굴도 밝아졌죠. 친구들도 생겼어요.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점심 뭐야? 김치볶음밥이래. 나도 그거 좋아. 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점심시간, 저는 교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누군가 보였어요. 정도훈이었습니다. 그는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도훈 씨, 여기 왜 왔어요? 그가 돌아섰습니다. 얼굴은 편안해 보였어요. 지우 보러 왔어요. 아, 그래요. 곧 점심시간 끝나요. 알아요. 그냥 멀리서 보려고요.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지우도 그 중에 있었어요. 지우 많이 밝아졌죠? 네. 소연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도훈 씨도 많이 노력했잖아요. 도훈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대신 작은 법률사무소를 열었죠.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지우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소연 씨, 이거요. 그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뭐예요? 감사 인사예요. 지우 키워줘서요. 당연한 걸 가지고 왜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소연 씨 아니었으면 지우는 지금도 외로웠을 거예요. 저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튤립이었죠. 노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었어요. 예쁘네요. 소연 씨처럼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뭐 하는 소리예요? 도훈은 웃었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죠. 저 가볼게요.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요. 네. 조심해서 가요.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꽃다발을 안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죠. 오후 수업 시간 저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비행기 날려본 적 있죠? 네.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지우도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엄청 많이 날려봤어요. 그래. 그럼 지우가 앞에 나와서 한번 보여줄래?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탁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종이 한 장을 건넸죠. 아이는 능숙하게 비행기를 접었습니다. 자, 다 됐어요. 그럼 날려볼까? 지우는 창문을 열고 비행기를 날렸어요. 비행기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갔죠.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와, 지우 진짜 잘한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비행기는 떨어져도 다시 날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저를 보며 웃었죠. 수업이 끝나고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우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어요. 아이는 가방을 메고 신나게 걸었습니다. 이모,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지우가 뭐 먹고 싶은데? 떡볶이요. 그럼 떡볶이 해줄게. 와, 좋아요. 집에 도착해 저는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거실에서 숙제를 했어요. 가끔 저를 돌아보며 웃었죠. 이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우야. 저녁을 먹고 우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지우는 제 곁에 기대었어요. 따뜻했죠. 이모, 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엄마도 하늘에서 행복할까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엄마는 지우가 행복한 걸 보면서 제일 기뻐하고 있을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아이를 꼭 안아줬죠. 밤이 깊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잠들었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보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어요. 지금 시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내일 저녁에 우리 셋이 함께 저녁 먹을까요? 좋아요.
지우도 좋아할 거예요. 감사해요, 소연 씨. 뭐가요? 모든 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도훈 씨.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요. 봄날의 교실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후와 함께, 도훈과 함께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만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